안녕하세요. 2023년도 오늘 법원 행정고등고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 하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고 요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죄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죄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외풍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이 높은 분들, 아주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그런 잣대를 어떻게 들이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죄가 바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것 해서 메모를 피고, 자,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가 하여금 그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데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 권한에 속하는 거죠. 직무 권한 내에 속하는 사항이에요. 직무 권한 내에 속하는 사항이고, 근데 그 직무 권한 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자기의 밑에 있는 실무 담당자가 하여금 보조하는 사실행위, 그죠? 권한 내에서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거. 이건 뭐죠? 원칙적으로 뭐죠? 당연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데 해당한다고 할 수 없죠. 권한 내에 있는 보조 행위를 밑에 사람한테 시켜서 하라고 한 게 어떻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겠습니까? 다만 밑에 사람이 보조적인 어떤 사실행위를 할 때 그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다면 지켜야 할 그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도록 지시하고 위반하도록 강요하고 그런 것들은 바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게 되고, 따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은 이 보조적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 당연히 성립하지 않아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다만 기준과 절차를 위배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때 2번 한번 볼게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권리 뭐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공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를 묻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재밌는 부분이에요. 권한 내에서 지금 우리는 모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한 내에서 남용하는 행위. 권한 내에서 남용하는 행위를 전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한번 볼까요? 치안본부장 갑이 국과수연구소 A과장. 자, 치안본부장, 국과수연구소 A과장. 치안본부장하고 국과수연구소 A과장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어떤 상명하복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사실은 전혀 다른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고문치사자의 사인에 관해서 기자간담회를 할 때 참고할 메모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그러니까 고문치사자에 대해서 실제로 고문받지 않았다는 약간 그런 취지로 메모를 작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내심의 의사에 반해서 이 A 과장의 내심의 의사에 반해서 여러 번 고치도록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치안본부장의 권한 내의 어떤 행위라고 봐야 되나요? 얘랑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한테 고문치사자 사인에 대해서 고쳐 작성하도록 한 거, 이런 메모들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권한을 넘어선 얘기예요. 권한 남용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라 권한을 넘어선 거잖아요. 따라서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과 3번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권한을 아예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3번은. 그다음 4번은 뭐죠?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서 요구에 계약 체결을 하게 한 경우 제3자 뇌물죄, 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는 나는 계약을 체결받음으로써 어떤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거고, 직무 관련자는 나는 제3자하고 계약을 하기 싫은데 결국은 얘가 강요를 해서 권리행사 방해를 하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켜서 얘랑 계약을 한 거죠. 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양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경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섯 번째,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에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수에 이른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리행사 방해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반드시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만 기소에 이른다는 거죠. 따라서 요가 잘못되는 거예요. 5번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 판례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굉장히 중요한 최근에 아주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판례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